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점심 먹고 설거지 하시다가 어지러워서 싱크대를 붙잡은 적 있으시죠? 밥 먹고 일어섰다가 눈앞이 캄캄해진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넘기셨죠? 아닙니다. 그게 바로 뇌졸중 전조 증상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현직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걸 맞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에 그냥 좀 쉴걸. 밥 먹고 그냥 누워있을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 하나입니다. 밥 먹고 부지런히 움직이다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밥 숟가락 놓는 즉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딱 20분만 누우십시오. 단 20분입니다. 설거지는요? 청소는요? 20분 뒤에 하십시오. 설거지는 1시간 뒤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지금 당장 쉬어야 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절대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아니 6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제가 의사로서 책임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따라하시면 여러분은 치매와 뇌졸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는 평생을 부지런함을 최고의 이덕으로 여기며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밭에서, 공장에서, 가게에서, 집안에서 한평생 몸을 혹사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킨 숨은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그 부지런함이 지금 여러분을 죽이고 있습니다. 식후엔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된다. 앉아만 있으면 기운이 없어진다. 나이 들수록 부지런해야 건강하다. 이런 말들 평생 들으며 사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밥 먹고 나면 억지로라도 설거지를 하십니다. 거실에 청소기를 돌리고 베란다를 닦고 빨래를 개고 손주들 간식을 챙기십니다. 소파에 잠깐이라도 앉아있으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요. 특히 여러분 세대는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말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십니다. TV 리모컨 하나 가져오는 것도 직접 일어나서 하시고 화장실 청소도 지금 해야지 하시며 바로 시작하십니다. 식탁, 정리, 주방 정돈, 거실 정리까지 30분이 가장 바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현직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식후의 부지런함이 지금 당신의 뇌를 기식시키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 3번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의 뇌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개씩, 1년이면 수천 개씩, 10년이면 수만 개의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에이 이게 뭐 대수냐 20분이나 누워있을 시간이 어딨어 하면서 오늘 영상을 그냥 지나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 후, 10년 후 요양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손주 얼굴도 못 알아보고 자식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혼자 화장실도 못 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 그때 20분만 누울 걸 하고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절대 다시 살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제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이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하시며 후회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좀 쉬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하시며 눈물 흘리시는 가족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병실에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환자분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제발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단 20분입니다. 하루에 3번, 총 실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성비 좋은 건강 관리입니까? 비싼 영양제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드실 필요도 없고 복잡한 운동을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65세 김금숙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정말 부지런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아침을 차리고 낮에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고 저녁에는 손주 돌보기까지 하시는 슈퍼우먼이셨죠. 동네에서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부지런할 수 있지? 라는 말을 들으실 정도였습니다. 김금숙 어르신은 스스로도 자신의 부지런함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나는 게으른 게 제일 싫어. 밥 먹고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후에는 소화도 시킬 겸 열심히 움직이셨습니다. 설거지는 기본이고 식탁 닦고 주방 바닥 쓸고 냉장고 정리하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분주하셨죠. 밥 먹고 바로 앉아 있으면 살찐다는 말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움직이셨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오가며 분리수거도 하시고 베란다 화분도 돌보시고 거실 청소기도 돌리셨습니다.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늘 가장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어머니 좀 쉬세요 라고 해도 괜찮아. 나는 이렇게 움직여야 속이 편해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심하게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특히 식사 후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한 번은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싱크대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먹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우리 나이엔 다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지러움 뿐만 아니라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심지어 말을 할 때도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 중에 그릇을 떨어뜨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더 무서운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겼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으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며 멍하니 서 있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김금숙 어르신은 치매가 오는 건가? 하며 두려워하셨지만 그래도 병원은 가지 않으셨습니다. 가족들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너무 자주 어지러워하시잖아요 라고 했지만 김금숙 어르신은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병원 가면 괜히 약만 잔뜩 주고 그럴 거야 라며 계속 버티셨습니다. 병원 가는 게 시간 낭비 같고 괜히 큰 병 진단받을까봐 두렵기도 하셨던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직은 괜찮아. 더 심해지면 그때 가지 뭐.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은데.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그 일로 가족들이 강제로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제 진료실에 들어오신 김금숙 어르신의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요즘 밥만 먹으면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도 설거지는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꾹 참고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어지러워서 싱크대를 붙잡고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주방에 할 일이 태산인데 설거지 안 하면 그릇이 쌓이면 지저분하고 그럼 며느리가 힘들어하고 이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분은 자기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 신호를 느끼고 계셨습니다. 몸이 제발 좀 쉬어줘 나 죽겠어라고 얼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평생 몸에 맨 습관 그리고 쉬는 건 나약한 거다. 쉬면 게으른 거다 라는 잘못된 신념 때문에 계속 자신을 혹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김금숙 어르신의 혈압을 재고 뇌 혈류를 검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정상, 어미보다 한참 낮았습니다. 특히 식후에 측정한 혈류량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2. 상태가 지속되면 뇌경색, 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식사 후에 잠깐이라도 쉬시지 않으세요? 소파에 앉아서라도 좀 쉬시면 좋을 텐데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세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먹고 바로 쉬면 게으른 사람 같고 살도 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안일이 많은데 언제 쉬어요? 시간이 어딨어요. 손주들 간식도 챙겨야 하고 빨래도 개야 하고. 여러분,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김금숙 어르신처럼 식후의 어지러움을 느끼시면서도 그냥 참고 계시는 것 아니신가요? 이 정도는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하면서 넘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나는 아직 괜찮아, 나보다 더 아픈 사람도 많잖아 라며 자기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괜찮아, 나는 튼튼해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김금숙 어르신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부터 밥 드시고 나면 무조건 20분만 누워 계십시오. 설거지는 그 다음에 하시고 만약 누군가 뭐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다고 하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약 처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머니께 약을 처방하는 겁니다. 약 이름은 식후 20분 눕기입니다. 김금숙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그럼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돼요? 주방이 지저분한데. 그리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제가 답했습니다. 어머니, 설거지는 30분 뒤에 해도 됩니다. 3시간 뒤에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 뇌는 지금 당장 쉬어야 합니다.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어요. 그릇은 더러워져도 다시 씻으면 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며느리한테는 제가 쓴 처방전을 보여드리세요. 제가 지금 처방전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일 뒤 김금숙 어르신이 다시 제 병원에 찾으셨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밝아져 계셨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신기해요. 어지러움이 확 줄었어요. 처음엔 정말 불편하더라고요.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누워있으니까 찜찜하고 죄책감 들고 그랬는데 신기하게 머리가 진짜 맑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첫날은 뭐 효과가 있나 싶었는데 둘째 날부터 확실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더 놀라운 그 다음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오후에 기운이 더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오후 내내 피곤하고 멍했거든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이제는 오후에도 할 일이 잘 돼요.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를 다 집어해줬어요. 며느리도 이제는 제가 식후에 누워있으면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게 의학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필요 없고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20분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보다 쉬운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돈 안 드는 치료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선조들도 이미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동의보감을 보면 식후 불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한자로는 시고부시, 쉽게 풀어서 말하면 밥 먹고 나서 일하지 마라는 뜻입니다. 500년 전 우리 선조들도 이미 식후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의학적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은 식사 후 반드시 사랑방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누워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이게 게으름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였던 겁니다. 실제로 당시 양반들 중에 치매나 뇌졸중이 적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종일 일해야 했던 평민들은 뇌질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식후엔 움직여야 한다는 잘못된 상식이 퍼지면서 우리는 이 소중한 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신다면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숫자 1만 남겨주십시오. 이건 제게 하는 약속입니다. 선생님, 저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식후 20분 눕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표시로 1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2.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도대체 왜 식후에 눕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면 수압을 아실 겁니다. 1층에서는 물이 세차게 나오는데 꼭대기층에 가면 물이 약하게 나오죠? 특히 아침 시간에 여러 집에서 동시에 물을 쓰면 고층에서는 물이 거의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위로 끌어올리려면 더 강한 압력이 필요한데 전체적으로 물 사용량이 많아지면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입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불편함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피를 온몸에 보내는데 특히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아파트로 치면 꼭대기층인 셈이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피를 위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피를 올려야 하니까 더 힘이 듭니다. 평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장이 충분히 강하게 펌프질을 하니까 뇌까지 피가 잘 올라갑니다. 뇌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으면서 건강하게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산소의 20%를 소비합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밥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위장과 소장으로 엄청난 양의 피가 몰려갑니다.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소화액을 분비하고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모든 과정에 많은 혈액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몸에 있는 피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에서 가족 넷이 한꺼번에 물을 쓴다고 칩시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샤워하시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하시고 아들은 세탁기 돌리고 딸은 세면대에서 세수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부족해서 샤워하시는 아버지, 필요물이 약해집니다. 전체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여러 곳에서 동시에 쓰니까 분산되는 겁니다.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똑같은데 쓰는 곳이 많아지니까 각각의 발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전체 혈액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평소에는 뇌, 심장, 근육, 소화기관 모두에게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런데 식사 후에는 소화기관이 나 여기 피 많이 필요해 빨리 보내줘 라고 외치면서 거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그럼 다른 곳은 어떻게 됩니까? 뇌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듭니다. 평소보다 한참 적게 갑니다. 이게 바로 식후 뇌 허혈입니다. 쉽게 말하면 뇌의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는 상태죠.
이게 얼마나 흔한지 아십니까?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경험하는 증상입니다. 안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며 넘어가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어서 이 정도 변화는 문제없이 적응합니다.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잘 조절해서 뇌로 가는 피가 조금 줄어들어도 뇌세포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밥 먹고 바로 달리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30대, 40대까지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의학에서는 동맥경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혈관이 늙는 겁니다.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서 굳어집니다. 마치 새 고무줄은 잘 늘어나지만 오래된 고무줄은 잘 늘어나지 않고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새 호스는 물이 잘 나가지만 오래된 호스는 녹슬고 막혀서 물이 잘 안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미 평소에도 뇌로 가는 피가 충분치 않은데 식후에 더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괴로워합니다.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느끼는 어지러움입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지는 그 증상들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뇌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 세포입니다. 산소 공급이 단 3분에서 5분만 끊겨도 죽기 시작합니다. 다른 세포들은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근육세포는 30분 정도는 버틸 수 있고 간세포는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세포는 안 됩니다. 정말 민감합니다. 마치 금붕어가 물 없으면 죽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식후 활동이 뇌로 가는 피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피는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기에는 부족한 양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기름이 부족한 상태로 계속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이지만 엔진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일주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몇 년씩 계속되면 엔진이 망가집니다.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우리 몸에는 회복 능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매일 하루 3번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밥 먹고 어지럽고 점심 먹고 또 어지럽고 저녁 먹고 또 어지럽습니다. 하루에 3번, 1년이면 1000번이 넘습니다. 뇌세포들이 조금씩 서서히 손상을 입습니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깜빡했네. 요즘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지? 정도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5년, 10년이 지나면 치매로 이어집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오는 병이 아닙니다. 10년, 20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됩니다. 뇌세포가 하나둘씩 죽어가면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어머 내가 치매인가? 하고 놀라시는데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치매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 선생님, 저 10년 전부터 식후에 어지러웠어요. 그때 병원 왔어야 했는데 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그 후회스러운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환자분이 10년 전에만 식후 20분 눕기를 알았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뇌졸중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한쪽 팔다리의 마비감,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 시야가 흐려지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식후 어지러움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실 식후 어지러움 자체가 경미한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걸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미니 뇌졸중입니다. 잠깐 동안 뇌로 가는 피가 부족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현상입니다. 경고등이 잠깐 펴졌다가 꺼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다가 어느 날 완전히 막히면 그게 바로 뇌졸중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무섭습니다. 이런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의 10명 중 3명이 5년 내에 진짜 뇌졸중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뇌졸중 환자의 10명 중 8명은 사전에 이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 정도야 괜찮아 하면서 넘어가십니다.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경고등이 켜졌는데 무시하고 계속 달리다가 결국 엔진이 터지는 겁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식후 어지러움을 방치하다가 결국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8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3년 전부터 식후 어지러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며 넘기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먹고 화장실에 가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못 쓰시고 말씀도 어눌하십니다. 스스로 화장실도 못 가시고 가족들의 얼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평생 건강하게 일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와상 환자가 되신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 제기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그때 아버지가 어지럽다고 하실 때 제가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밥 먹고라도 좀 쉬라고, 제발 좀 쉬라고 강하게 말했을 텐데 지금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아버지는 이제 제 얼굴도 모르세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식후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이 정도야 괜찮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5년 후, 10년 후 똑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의학적 사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밥 먹고 움직이면 뇌가 굶어 죽는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누워야 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눕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찾아낸 황금 공식입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집중하십시오. 이 부분은 놓치시면 아무리 누워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뇌가 되살아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 습관만 실천하시면 죽어가던 뇌세포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이미 손상된 것까지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남은 뇌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기적의 세 가지 습관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메모하실 분은 메모 준비하십시오. 첫 번째 습관, 식후 20분 황금각도 눕기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 20분일까요?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왜 딱 20분일까요? 이게 다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 20분 동안이 가장 많은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립니다. 이 시간만 잘 버티면 그 후로는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액량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20분이 지나면 소화 과정이 어느 정도 안정됩니다. 음식물이 위에서 어느 정도 분해되고 본격적으로 소장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딱 20분만 누워 계시면 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계산된 시간입니다. 선생님, 그럼 더 오래 누워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더 오래 누워 계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30분, 40분 누워 계셔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오히려 소화가 더뎌질 수 있고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또 너무 오래 누워 있으면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에이, 귀찮아 하게 되죠. 그래서 딱 20분이 가장 적절합니다. 실천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시간입니다. 타이머를 맞춰 놓으십시오. 스마트폰의 알람을 20분으로 설정하시고 그 시간만큼만 누워 계십시오. 20분이 지나면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황금 각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눕는 게 아니라 정확한 각도로 누워야 합니다. 이 각도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십시오. 완전히 누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 평평하게 누우시면 안 됩니다. 가슴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신물이 올라오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다가 목에서 쓴물이 올라와서 깨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미산 역류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높게 세우지도 마십시오. 90도로 앉아 계시면 그건 눕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력 때문에 피가 위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황금 각도는 30도에서 45도입니다. 쿠션 두세 개를 따서 상체를 비스듬히 세우십시오. 머리와 상체가 다리보다 살짝 높은 상태. 이게 바로 황금 각도입니다. 이 각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산 역류도 막고 뇌로 가는 혈액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찾아낸 최적의 각도입니다. 말로만 들으니 잘 모르시겠죠?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개를 2개 정도 받치고 등과 허리까지 지지가 되도록 배치하는 겁니다. 상체 전체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느낌이 드시죠? 딱 이 각도입니다. 제 환자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서 누우세요. TV 리모컨 손에 들고 편하게 기대는 그 자세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그 자세요 하시며 바로 이해하십니다. 소파에서 드라마 보실 때 그 자세 있으시잖아요. 딱 그 자세입니다. 침대에서 하실 때는 베개를 2-3개 쌓으십시오. 머리만 높이는 게 아니라 등과 허리까지 지지가 되도록 베개를 배치하십시오. 상체 전체가 비스듬히 올라가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머리만 높으면 목이 꺾여서 오히려 불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절대로 오른쪽으로 눕지 마십시오.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의 출구가 아래로 가면서 음식물이 너무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눕거나 아니면 똑바로 비스듬히 눕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위의 구조상 음식물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역류도 덜합니다. 이것도 다 해부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입니다. 선생님, 저는 허리가 안 좋은데 누워도 될까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릎 아래에도 쿠션을 받쳐주십시오.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누우시면 허리에 부담이 덜 갑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도 이 자세가 편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목 디스크가 있는데요.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목을 너무 꺾지 마십시오.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도록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높으면 목이 앞으로 꺾이고 너무 낮으면 목이 뒤로 젖혀집니다. 딱 자연스러운 높이를 찾으십시오. 자,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20분, 상체를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워서 왼쪽으로 눕거나 똑바로 눕니다. 쿠션으로 편안하게 지지하고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냥 편하게 쉽니다. 이게 첫 번째 습관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때부터 바로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습관, 누워서 하는 뇌충전 호흡입니다. 여러분, 제가 환자분들께 식후 20분 누우세요 라고 하면 다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십니다. 유튜브 보시고 뉴스 보시고 카카오톡 하십니다. 심지어 누워서 게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빛 자극, 영상 자극, 소리 자극이 계속 뇌를 자극합니다. 뇌세포들은 나 지금 쉬어야 하는데 왜 자꾸 일을 시키세요? 라고 아우성입니다. 게다가 스마트폰을 보려면 목을 숙이게 되고 이게 또 목혈관을 압박해서 뇌로 가는 피를 방해합니다. 아무리 누워 있어도 스마트폰 보면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식후 20분 동안만큼은 절대로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TV도 보지 마십시오. 책도 읽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호흡에만 집중하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럼 20분 동안 뭐 하고 있어요? 심심한데요? 호흡합니다. 깊게, 천천히,
의식적으로 호흡하십시오. 이게 바로 뇌충전 호흡입니다. 이 호흡법 하나만으로도 뇌 건강이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자, 제가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편안하게 누우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온몸의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잔뜩 들어간 힘, 턱에 들어간 힘, 손에 들어간 힘, 다리에 들어간 힘 다 빼십시오. 온몸이 쇼파나 침대에 푹 가라앉는 느낌을 가지십시오.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을 세면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정말 천천히 들이마시십시오. 이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십시오.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이걸 복식 호흡이라고 합니다. 손을 배에 올려놓고 배가 올라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숨을 다 들이마셨으면 하나, 둘, 이렇게 둘을 세면서 잠깐 멈춥니다. 숨을 꾹 참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멈추는 겁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을 세면서 천천히 내쉽니다. 들이마실 때보다 더 천천히, 더 길게 내쉬는 게 핵심입니다. 이때 배가 쏙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이 배가 들어갑니다. 다 내쉬었으면 다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이걸 반복합니다.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멈추고, 내쉬고 리듬을 타듯이 반복하십시오. 20분 동안 이 호흡만 하십시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심심한데 싶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잡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녁에 뭐 해 먹지? 손주가 학교에서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다시 호흡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조금 지루하고 귀찮으시죠? 하지만 어르신, 20분의 투자가 10년 뒤 요양병원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지 사랑하는 손주 얼굴을 보고 웃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단 20분입니다. 하루 3번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따라와 주십시오. 계속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온몸이 따뜻해집니다. 긴장이 풀립니다. 평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마치 깊은 명상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2가지 신경계가 있습니다.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입니다. 교감 신경은 긴장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활동할 때 작동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올라가고 근육이 긴장됩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은 쉴 때, 편안할 때, 소화할 때 작동합니다. 심장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식후에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뇌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후에 바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것저것 하면 교감신경이 계속 작동합니다. 몸은 지금 쉬어야 하는데 왜 일을 시키세요? 라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자율신경이 균형을 잃는 겁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강력하게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들이마시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더 길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확 켜집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복식 호흡을 20분 했을 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15% 증가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누워만 있는 것보다 호흡까지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20분 호흡하는 것만으로 뇌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 호흡법을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냥 숨 쉬는 건데? 라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다시 오셔서는 선생님 신기해요. 20분 호흡하고 나면 머리가 진짜 맑아져요. 그리고 밤에 잠도 더 잘 와요. 몇 년 만에 제대로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호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돈도 안 들고 장소도 필요 없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천천히 깊게 숨만 쉬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데도 효과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후 20분 동안 비스듬히 누워서 스마트폰 내려놓고 눈 감고 코로 천천히 5을 세며 들이마시고 2를 세며 잠깐 멈추고 입으로 7을 세며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세 번째 습관, 일어날 때 1분 안전 루틴입니다. 여러분, 20분이 지나서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이제 일어나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3번이나 정말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이 누워있을 때는 심장과 뇌가 같은 높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편하게 뇌로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일어서면 뇌가 심장보다 한참 위로 올라갑니다. 심장은 갑자기 피를 위로 더 세게 펌프질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심장이 빠르게 반응해서 뇌로 가는 피를 유지합니다. 0.5초 만에 적응합니다. 하지만 60대, 70대는 다릅니다. 혈관의 반응 속도가 느립니다. 심장의 반응도 느립니다. 적응하는데 3초에서 5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어서면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피가 확 줄어듭니다. 이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어설 때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다.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럽고 비틀거리고 귀에서 웽웽 소리가 나고 심하면 그대로 쓰러집니다. 제 환자분 중에 식후에 누워있다가 급하게 일어섰다가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신 분이 계십니다. 이마를 바닥에 부딪혀서 6바늘이나 꿰매셨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일어서다가 비틀거리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금이 가셨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쓰러지면서 손목이 골절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시죠? 아닙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1분 안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만 지키시면 안전하게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식후에 잘 누워도 소용없습니다. 의사가 직접 1분 안전 루틴 8단계를 시범 보이는 자료화면 삽입,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바로 일어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누운 채로 발목을 움직이십시오. 발끝을 위로 당겼다가 아래로 밀었다가 이걸 10번 반복하십시오.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듯이 발목을 펌프질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에 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관을 짜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무릎을 구부렸다 펴기를 5번 하십시오. 누운 채로 무릎만 구부렸다 펴는 겁니다. 이것도 다리 근육을 움직여서 혈액순환을 돕는 겁니다. 다리에 고여있던 피를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세 번째 단계, 손을 쥐었다 펴기를 10번 하십시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활짝 펴는 겁니다. 팔 근육도 움직여서 온몸의 혈액순환을 깨우는 겁니다. 원신의 혈관들에게 이제 일어날 거야, 준비해 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눕습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편한 쪽으로 돌아 눕습니다. 이 상태에서 10초 정도 있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 팔로 몸을 지탱하면서 천천히 앉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팔에 힘을 주고 서서히 상체를 일으키는 겁니다. 3초 정도 걸쳐서 천천히 일으키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 앉은 상태에서 20초 정도 있습니다. 이때 어지러운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어지럽다면 조금 더 앉아 계십시오. 괜찮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절대 서두르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 단계,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때도 급하게 일어서지 말고 3초 정도 걸쳐서 천천히 일어서십시오. 필요하면 소파 손잡이나 침대 난간을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여덟 번째 단계, 일어선 상태에서 그 자리에 10초 정도 서 있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때도 어지러운지 확인하십시오. 이 8단계를 다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1분입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지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더 조심하십시오. 아침에는 밤새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거라 혈압 변화가 더 큽니다. 아침 식사 후 20분 눕고 일어날 때는 더욱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아침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같은 약들은 기립성 저혈압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천천히, 더욱 조심스럽게 일어나십시오. 제 환자분 중에 이 안전 루틴을 잘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요. 그냥 일어나면 안 돼요? 1분씩이나 걸리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이거 안 지키시면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술하고 6개월 누워 계셔야 해요. 그럼 근육 다 빠지고 다시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안전 루틴을 빠뜨리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분 후 일어날 때 절대 벌떡 일어나지 말고 누운 채로 발목, 펌프질 10번, 무릎 굽혔다 펴기 5번, 손 쥐었다 펴기 10번을 하고 옆으로 돌아 눕고 천천히 앉고 앉아서 20초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고 서서 10초 적응하는 1분 안전 루틴을 지킵니다. 이게 세 번째 습관입니다. 자, 여기까지 기적의 3가지 습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20분 황금 각도 눕기. 상체를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세우고 왼쪽으로 눕거나 똑바로 눕습니다. 쿠션으로 편안하게 지지합니다. 둘째, 누워서 하는 뇌충전 호흡. 스마트폰 내려놓고 눈 감고 코로 천천히 5을 세며 들이마시고 입으로 7을 세며 내쉬는 복식 호흡을 20분 동안 반복합니다. 셋째, 일어날 때 1분 안전 루틴. 누워서 발목과 무릎을 움직이고 옆으로 돌아 눕고 천천히 앉고 적응 후 천천히 일어섭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하루 시간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미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이렇게 자꾸 누워있으면 살찌지 않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입니다. 식후에 제대로 쉬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분이 제대로 흡수되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됩니다.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화되면 오히려 건강한 체중이 유지됩니다. 또 하나, 식후 20분 누워있는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살이 찌는 건 먹는 양이 많거나 하루 종일 활동량이 부족해서입니다. 20분 쉬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가 제대로 쉬어야 식욕 조절이 잘 되고 과식을 안 하게 됩니다. 뇌가 피곤하면 단 음식을 더 찾게 되고 과식하게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식후 20분 눕기를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체중이 줄어든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진대사가 정상화되면서 군살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당뇨병이 있는데 식후에 걸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누워도 되나요?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식후 걷기를 권하는 이유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식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당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가벼운 운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식후 바로가 아니라 식후 30분 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 방법은 이렇습니다. 식후 20분 누워서 쉬십시오. 그 다음에 천천히 일어나서 10분 정도 아파트 복도나 집안을 가볍게 걸으십시오. 이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뇌도 쉬고 혈당도 조절하는 겁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절대로 식후 바로 걷지 마십시오. 당뇨병 환자분들은 혈관이 더 약합니다. 식후 바로 걸으면 뇌로 가는 피가 더 줄어들어서 위험합니다. 20분 쉬고 나서 걸으십시오. 이게 당뇨 환자에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누우면 더 안 좋다고 들었어요.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완전히 평평하게 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 각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30도에서 45도 각도로 상체를 세우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세가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됩니다. 위의 출구가 식도보다 낮아지면서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고 식도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에게 이 자세를 권하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불면증이 있는데 낮에 누우면 밤에 더 못 자지 않을까요? 20분은 낮잠이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쉬는 겁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같은 상태입니다. 이 정도로는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에 이렇게 짧게 쉬면 밤에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 동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율신경이 안정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도 식후 20분 눕기 시작하고 나서 밤에 더 잘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낮에 제대로 쉬니까 밤에 더 깊이 주무시는 겁니다.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방법 시도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직장에 다니는데 회사에서 어떻게 눕나요? 회사에서 완전히 눕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책상에 엎드려서 20분만 쉬십시오. 아니면 차에 가서 좌석을 젖히고 20분 쉬십시오. 휴게실이 있다면 소파에서 쉬십시오. 중요한 건 완전히 눕는 자세가 아니라 뇌를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팔 베고 엎드려도 머리가 낮아지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는 게 안 쉬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낫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어렵다면 화장실 가는 척하고 화장실 칸에서 앉아서 눈 감고 호흡만이라도 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20분은 쉬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해서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선생님, 매일 3번 다 해야 하나요? 점심때만 하면 안 되나요? 가능하면 3번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점심 식사 후라도 꼭 하십시오. 점심 식사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심을 가장 많이 드시고 오후 활동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은 시간이 없으시면 10분만이라도 하십시오. 저녁은 잠자기 전이니까 좀 더 여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3번 다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이 시간, 여러분의 뇌를 위한 투자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선생님,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어떡하죠?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치료라고 했어. 나 지금 뇌치료 중이야. 이거 안 하면 치매 걸려. 나 치매 걸리면 너 더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안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필요하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가족들과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걸 정말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되실 겁니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효과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실천하신 분들은 100% 좋아지셨습니다.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지러움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습니다. 오후 피로가 사라졌습니다. 밤에 더 잘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당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변비가 해결된 분도 계셨습니다. 우울증이 좋아진 분도 계셨습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건강해지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뇌는 우리 몸의 사령탑입니다. 뇌가 제대로 쉬어야 온몸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뇌가 피곤하면 모든 장기가 다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집안 꾸리느라 자기 몸 돌볼 시간이 없으셨죠.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을 겁니다. 나만 쉬면 안 되지. 나는 괜찮아 하면서
참고 또 참으셨을 겁니다. 평생 밭에서, 공장에서, 가게에서, 집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셨습니다.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에 병원도 제때 못 가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영웅입니다. 대한민국을 이만큼 일으킨 숨은 영웅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돌보셔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쉴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쉴 의무가 있습니다. 식후 20분 눕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나약함도 아닙니다. 이건 내 뇌를 지키는 가장 치열하고 현명한 의학적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시면 가족이 가장 힘듭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자식들이 평생 번 돈 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당당하게 쉬십시오. 의사 선생님이 치료라고 했어. 나 지금 치료 중이야. 라고 말씀하십시오.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이거 안 하면 내가 치매 걸려. 나 치매 걸리면 너 힘들어. 라고 하십시오. 남편이 뭐라고 하면 당신도 같이 해. 우리 둘 다 건강해야 손주 보지. 라고 하십시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75세든 80세든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뇌가 회복됩니다. 저와 함께 건강한 100세를 만들어 갑시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밥 드시고 그릇 치우고 타이머 20분 맞추고 소파에 비스듬히 눕고 눈 감고 호흡하십시오. 단 20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루의 시간, 인생 3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보다 가성비 좋은 건강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비싼 건강기능식품 한 달치가 10만원, 20만원 합니다. 하지만 이건 공짜입니다. 그냥 누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 친구분들께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제 최대 관심사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